안녕하세요 여러분, JJ입니다. 제가 드디어 2주간의 이 카브 사이클링 실험을 마쳤습니다.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2주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고 또 느낀 점이 어땠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과연 추천하는지, 어떤 분들에게 비추천하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JJ가 했던 카브 사이클링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올렸던 1주차 후기를 참고해주세요. 카브 사이클링은 굉장히 다양한 루틴이 있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마다 단단지의 비율이 모두 다를 거예요. 그 밖에 주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이번에 따라했던 카브 사이클링은요, 무탄 고지, 고탄수화물을 먹는 고탄, 이 두 가지가 주기로 엮여서 하나의 사이클로 이어지는 식단을 진행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2주간의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바디부터 볼게요. 모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공복에 똑같은 옷을 입고 체크했는데요. 처음 식단을 시작하는 날과 2주차 마지막 날 인바디를 체크했습니다. 신기한 건 체중이 오히려 늘었다는 점입니다. 체지방과 근육량 모두 2주라는 그 기간에 대비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했는데요. 제 몸은 인바디상의 변화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 이 수치 자체가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넘어서서 좀 갑작스러웠고 조금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근육량은 최고 몸매였을 때 가졌던 근육량과 동일한 양이기 때문이죠. 현재는 볼륨감도 그리고 운동 중 느낌도 그때와 비슷하지 않은데 근육량이 이렇게 많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약간 믿기지 않았어요. 이론적으로도 탄수화물을 안 먹다가 갑자기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줬을 때 비어있는 근육이 탄수화물을 저장하면서 근육량 수치가 갑자기 높게 나오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팩트 한 가지는 체중이 아주 다소 조금 늘었다. 물론 운동을 굉장히 꾸준히 했기 때문에 운동 중에 느껴지는 펌핑감이나 근육의 느낌은 다소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눈바디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슬림해진 느낌은 있었어요. 워낙에 지방층이 좀 두꺼웠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 약간 살이 빠지고 있는 것만 같아 라는 느낌? 다만 복부 부분이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체지방이 빠지면 이 복부의 스킨이 민감하게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것이 정말 많이 부족했어요. 2주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항상 토밤이 가장 어려웠어요. 목금토가 다 저탄수화물 구간이었는데 마지막 토요일 살 3일차잖아요. 그날 또 주말 밤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항상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좀 약간 쉽지 않았던? 가장 좋았던 순간, 일요일 아침에 밥 먹을 때. 원래 먹을 때는 제가 현미밥 이렇게 반 공기씩 먹었는데 거의 한 공기 가득 거기다가 계란하고 같이 김치를 완전히 이렇게 푹 끓인 김치찌개를 해서 먹었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JJ도 카브 사이클링을 경험해봤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식이 스트레스가 적다. 육류, 그리고 육가공품 이런 것도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었다 보니 특히 치즈! 식이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탄수화물 구간에는 정말 실컷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었다 보니 그 단계에서는 심리적으로 보상도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 정말 고칼로리 식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찌진 않았다. 이거는 약간 신기했어요. 아마도 탄수화물은 안 먹는 구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먹은 양에 비해서 잘 유지를 좀 한 것 같다. 세 번째, 근육량의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중에 느껴지는 좀 펌핑감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했을 때 집중력이 확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근육량의 좀 증가는 있었던 것 같다.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장점일 수 있겠는데요. 변화가 굉장히 극과 극이 갈리다 보니 관리하는 재미가 있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강점이지 않았을까. 모든 식단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이즈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복부. 여태까지 다이어트를 했던 기록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비슷한 노력을 쏟았을 때 복부의 체지방이 얇아지는 모습은 가장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전체적인 식사량도 많고 지방 섭취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 복부의 관리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두 번째, 식사를 준비하기가 번거로웠다. 특히 이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기간 중에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좀 쉽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저희 사무실 근처에 키토 식단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좀 있어서 시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지역에 이런 가게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외부 음식을 사 먹기가 어려운 점이 힘들었던 점인 것 같고요.
식비가 압도적으로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육류나 뭐 치즈나 이런 것들의 질도 또 따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점이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또 탄수화물을 먹는 시기에도 또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양질의 탄수화물을 선별해서 먹어야 하다 보니까 계속 챙겨 먹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가장 좀 큰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졸였다가 많이 먹고 쪼였다가 좀 많이 먹고 이렇게 탄수화물로 몰아먹는 것에 습관화되다 보니 음식에 대한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나쁜 식습관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사이클링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일단 식태기가 왔다 이런 분들, 식단에 다양성과 재미가 있다 보니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평소에 꾸준하게 식단 관리나 운동을 했었는데 한 번쯤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근육량이 좀 많고 운동 중에 에너지 사용이 아주 원활한 웨이트 중고급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탄수화물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몸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조건 추천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런 경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지혈증 증상이 있으신 환자분들, 평소 폭식이라든지 탄수화물 집착이 좀 큰 경우, 특히 운동 중에 에너지 사용이 되지 않고 근육량이 적은 운동 초보들은 이런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효과를 체감하기는 조금 어렵다 보니 일단은 기본적인 식사를 규칙적으로 잡아주면서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의 대사를 만들어낸 이후에 이런 변칙적인 식단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카브 사이클링은 이번에 제가 했던 이 비율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비율로 나에게 맞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 2주간의 이 식단 실험을 하면서 운동량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일단 그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두면서 이번 2주간의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젤리니 여러분, 그럼 JJ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